저는 부정선거를 계속해서 주장해왔어요. 근데 이제 덜 떨어진 새끼들, 그러니까 그 구라치고 거짓말 치는 거를 꿰뚫어 볼 줄 모르는 그런 새끼들 때문에 지금의 선관위 작금의 실태가 아주 족같은 겁니다. 부정선거를 내가 지금에 와서 깨닫는 사람 오케이 인정. 아직도 인정을 안 하는 사람 진짜 개들입니다. 나는 어디까지도 괜찮다고 생각하냐면 눈 감고 모르는 척하는 애들. 아 그거는 사실상 인정하는 거니까. 근데 아직도 이준석이처럼 방송 같은데 뭐 나와가지고 뭐 부정선거는 절대 없다 막 아직도 그러고 있는 애들. 그러니까 그런 애들도 국회의원을 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이제 망했다는 여러 가지 이제 현상들, 증상들 그런 것들 중에 하나가 이준석이 국회의원이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좆됐습니다 그냥. 더 이상 뭐 어디까지 추락할 수 있는지 뭐 그 바닥은 보이지 않는 상황이고요. 앞으로도 이준석 같은 국회의원이 몇 자리씩 잡아먹겠죠. 뭐 큰 자리는 차지하지 못할 걸로 보입니다. 워낙 뭐 할 줄 아는 것들이 없는 이제 무능력한 병들이기 때문에. 뭐 불행 중 다행이죠. 근데 그런 병신들도 국회의원을 달고 우리나라에서 막강한 권력을 행사하고 있고 세금으로 달달하게 연봉도 억 단위로 받아가면서 사실 국회의원은 연봉이 다가 아닙니다. 연봉은 사실 세 발의 피고요. 국회의원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특혜와 말도 안 되는 접대들 그런 것들이 진짜 이제 국회의원의 힘이라고 볼 수 있는데 지금 이준석 같은 애들도 국회의원을 하는 거 보면은 이제 좆됐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코멘이 안녕하세요. 드디어 부정선거에 대해서 입을 열어주시다니 기대가 됩니다. 너 어디 아프냐? 나 부정선거 내 채널의 영상 중에 지금 몇 개가 부정선거 얘긴데 드디어 입을 열다니 내가 거의 원조야. 아니 나 원조 아니다. 또 건방졌다. 꺼드럭댔다. 감히 나 따위가 어떻게 원조가 될 수 있겠어. 부정선거의 원조는 박주현 변호사와 민경욱 전 의원입니다. 저 정도로는 대한민국에서 부정선거를 굉장히 오랫동안 논했다고 할 정도도 안 되는 난 멀었어. 나는 그저 부정선거를 맛보는 자, 그냥 알고만 있는 자, 그 정도로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뭐 지금 사람들 들었으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지금도 부정선거에 대해서 뭐 모르겠다, 뭐 부정선거 절대 아니다라고 하는 새끼들은 그냥 지능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런 사람들을 멀리 하셔야 돼요. 그런 애들의 특징이 뭐냐? 자기가 똑똑한 줄 알아. 자기가 남들과 다른 통찰이 있다고 생각하고 절대로 자신이 틀린 것에 있어서 단 한치도 인정을 안 하는 인간의 유형입니다. 그런 사람들을 멀리 하셔야 돼요. 저는 항상 제가 틀릴 수도 있다. 제가 생각을 고쳐야 된다. 이런 마인드를 가지고 사는데 역설적으로 그런 생각을 가진 사람일수록 진리에 한 발짝 더 가까워질 수가 있죠. 근데 지금도 부정선거가 없다고? 아유, 그냥 그렇게 살아라. 뭐라 할 수가 없다. 뭐 고칠 수가 없다. 아예 애초에 같은 지적 배경, 지능, 뭐 지식 이런 게 안 되면요 대화나 소통이라는 게 안 돼요. 그런 건 여러분들이 포기하셔야 됩니다. 주변에서도 아직도 부정선거에 대해서 모른다. 관심이 없으면 어쩔 수 없는데 관심이 있는데 부정선거가 없다. 부정선거는 말이 안 된다라고 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거는 거리를 조용히 두시면 됩니다. 막 화내면서 가르치고 따질 필요도 없이 그냥 거리 두세요. 그런 애는 사람 새끼가 아닙니다. 말이 안 통해요. 이 언론들과 선전선동에 취약한 심각한 개돼지들이 있어요. 그런 개돼지들을 빠르게 거리를 둬야 우리 삶이 굉장히 편안해집니다. 인간의 어리석음 중에서 좀 심각한 어리석음이 뭐냐? 혼자 있을 줄 모른다는 거예요. 주변에 버러지들이 있다면 빨리빨리 쳐내고 잘 혼자 지내는 게 좋습니다. 자기의 어떤 영혼적인 면, 어떤 지적인 면 그런 걸 다 고려해서라도 쓰레기들은 빨리빨리 멀어지시길 추천드립니다. 얼마 전 스타벅스 선동돼서 말하길래 마지막 남아있던 정남이가 다 떨어짐. 지금 6월 3일 지나고 나서 스타벅스 알아서 잘 사 마시죠? 노제팬이랑 다를 바가 없죠. 지금 스타벅스 카페 중에서 매출 1위 다시 재탈환했죠. 아니 그러니까 이 민주당이 주장하는 거 반대로만 가도 기본빵 친다는 거예요. 그걸 못하는 주변 지인이 있다? 그냥 바로 손절하시면 됩니다. 막 화내고 따지지 마세요. 그냥 멀어지세요. 같이 갈 수가 없어. 저는 항상 얘기하는 게 정치적인 방향이 항상 같아야 된다. 정치적인 사상이 왜 같아야 하냐? 정치라는 거는 어떤 사람이 가지고 있는 정치관은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삶의 태도예요. 그런 삶의 태도가 다른 사람과 같이 갈 수가 없어요. 그리고 민주당이 말하는 삶의 태도를 가진 사람이 정상일 리가 없습니다. 후쿠시마 때는 한번 크게 싸우고 그냥 넘어가는데 이젠 안 돼요. 못 고쳐요. 버려요.
조용히 그냥 연락 줄이는 중. 그게 정답이야. 싸울 필요도 없어. 아니 그니까 이게 뭐가 문제냐면, 아니 부정선거가 없다고 말하는 애들 말고 관심이 없다고 하는 애들은 나는 취향이라고 생각해. 그럴 수 있어. 부정선거가 뭐야? 아 그런 게 있어? 뭐 상관없지 않나? 해. 멍청한 애기는 상관이 없어. 멍청한 애들은. 근데 문제는 뭐냐? 모든 걸 다 봤어. 언론과 뉴스와 SNS와 미디어와 여러 가지 정보들을 다 보고 나서도 절대 인정하지 않으면서 부정선거는 없다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여러분 주변에 있다면 조용히 멀어지세요. 조용히 멀어지세요. 그런 사람들은 심각할 정도로 남의 얘기를 듣지 않는 사람입니다. 절대로 자신의 생각은 무조건 옳고 내가 짱이고 어떤 얘기를 들어도 내 생각을 바꿀 마음이 없어 라고 하는 애들입니다. 심지어 요즘 대표적인 좌파 유튜버 흑자일스조차도 아니 이거 씨발 선관위 잘못된 거 아니야? 라고 얘기를 하는데 지금 도대체 아직도 부정선거가 없다라고 주장하는 이 버러지들, 개돼지들, 문외아들은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바꿀 수가 없어요. 여기서 잠깐 흑자일스 회생방안 잠깐 말씀드리자면, 흑자일스 지금 올림픽공원 가가지고 훈수드는 이 코치랑 손잡고 저기 앞에서 석고대제 하면서 저 좌파 유튜버 흑자일스도 이건 아닌 것 같습니다로 시작을 하는 거야. 그럼 거기 사람들 난리 난다. 그거 하면은 회생방안 된다. 알려줬다. 정부가 나서서 불매 이지랄 텀블러 깨부시더니 선거 끝나니 싹 조용해지고 잠실 사태 입 닫고 한마디도 안 하고 내로남불 역겨움. 그러니까 내 말이, 나는 요즘 방송에서 그러니까 내 말이밖에 할 게 없어 진짜. 정부가 나서서 일개 기업을 불매운동을 한다니까요. 국가 불매운동도 존나 웃긴데 일개 기업의 불매운동을 한다니까요. 그리고 나서 선거 끝나니까 아무 일도 없다는 것처럼 나니모카타타 아무 일도 없었다. 무슨 조로야 지금. 지금 제 방송을 보고 있는 분들 중에 부정선거가 없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그냥 좀 꺼져주세요. 이제 아직까지도 부정선거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제발 내 방송 보지 말아줘. 나랑 온라인으로라도 거리가 멀게 좀 해주면 안 되겠니? 제발 부탁이다. 제발 지금도 아직도 부정선거 없다고 하는 애들은 그냥 가세요 좀. 부서진 스타벅스 텀블러 붙잡고 테이프로 붙여가지고 거기다가 집에서 맥심 커피나 타 드세요 그냥. 저는 항상 제 방송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내가 옳았지. 봐봐 내가 또 맞잖아. 내가 또 옳았잖아. 얘들아 너 똑똑한 거 아니야. 좀 내 말 좀 잘 들어봐. 이게 맨날 맞습니다. 거의 맞아요. 뭐 100% 맞진 않습니다. 사실 저 틀릴 때도 있는데 어쨌든 확률은 한 80% 정도로 생각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중요한 정치적인 현안들, 시사적인 어떤 쟁점들 그런 부분에서 제가 틀릴 가능성이 거의 없다는 점. 아 너무 놀라워요. 저 스스로도 놀라워요. 예를 들면은 대표적인 뭐 정치, 시사, 역사 유튜버들 누가 있죠? 뭐 저와 대척점에 있는 간다요를 한번 봅시다. 간다요는 지금도 부정선거를 인정하지 않아요. 어떻게든 말장난을 해가면서 부정선거는 없다. 하지만 뭐는 있다. 하지만 뭐는 씨부레 여러분들 이지랄하면서 전혀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짓거립니다. 저는 걔가 하는 말이 이제는 이해조차 되지 않아요. 한국어 같지가 않아요. 왜냐면 자기가 틀렸다는 걸 인정하고 발언을 해야 되는데 자기가 틀렸다는 걸 인정하지 않으면서 자기가 굉장히 똑똑하고 옳은 사람인 것처럼 보여주려고 노력을 하는데 그걸 씨발 인정을 하라니까 잘못한 걸? 본인 때문에 사람들이 부정선거에 대해서 눈 뜨는 게 늦어졌어요. 왜냐면 80만 유튜버라는 거는 영향력이 꽤 세요. 잘못된 정보와 잘못된 해석과 잘못된 의견을 냈으면 석고대죄할 필요는 없어. 그냥 인정을 하면 돼. 뭐 사과할 필요도 없어. 뭘 사과해. 자기가 옛날에 그렇게 추측을 하고 예측을 하고 주장을 한 건데 그걸 사과할 건 아니죠. 근데 인정을 하라는 거야. 책임도 필요 없어. 그냥 인정만 하면 되는데 끝까지 인정 안 하는 간다요. 정말 대단하네요. 간다요 처음에 잠실에 모인 시민들 극우 취급하다가 역풍 맞아서 사과했는데 사과마저 기싸움 줘. 그러니까 내가 그걸 보고 깜짝깜짝 놀랐어요. 저는 간다요 구독자예요. 왜냐면 간다요가 저와 정확하게 반대에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간다요의 생각을 저는 오히려 더 들으려고 해요. 주간 간다요 하자. 간다요는 이제 내 다음 주에 좀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총체적으로 간다요의 발언들을 분석을 해가지고 부정선거가 없다고 주장하는 이런 뭐랄까 모질이들? 개돼지들? 그런 사람들을 이제 하나하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별거 없어요. 오늘 주제는 부정선거예요. 부정선거에 대해서 뭐 이때까지도 몰랐다면은 사실은 참 어이가 없을 정도로 저는 받아들여지기 쉽지 않지만 그래도 지금 와서 아직도 부정선거가 없다고 하는 건
지능을 의심해봐야 되지 않을까? 삶의 태도를 의심해봐야 되지 않을까? 자신의 성격과 인지 능력을 의심해봐야 되지 않을까? 왜 본인은 자신이 틀렸다는 걸 인정하지 못하냐? 라고 생각해봐야 되지 않을까? 라는 시점이 와버렸습니다. 이번 지방선거를 통해서 깨닫는 게 마지막 기회였다고 볼 수 있지. 아, 그러니까 내 말이 또 내가 옳았어. 내가 항상 자주 말하는 게 이거밖에 없어. 그러니까 내 말이 또 내가 옳았어. 난 거의 한 80%가 맞는 것 같아요. 100%는 솔직히 아닙니다. 저 틀릴 때 많아요. 어쨌든 이 부정선거에 대해서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부정선거가 이번 지방선거에서 정말 심각하게 발생했다고 보여질 수 있는 부분은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발생했어요. 지금도 속속들이 선관위가 했던 정말 말도 안 되는 짓거리들이 뉴스로 나오고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만 제가 더 추가하고 싶었지만 실시간으로 정보가 계속 추가되는 바람에 조금은 좀 늦은 정보도 있다는 점 좀 양해 부탁드립니다. 선관위 용지 추가 송부 투표소 140곳 26곳 투표 중단 후 재개. 야, 이 새끼들아, 이 정도로 선관위의 관리가 부실해. 근데 이것만 있었던 게 아니야. 선관위는 역사적으로도 계속 부실해왔다고 우리 윤석열 대통령이 보여줬잖아. 감사원이 감사가 안 된대. 어? 친인척 채용이 전통이래. 아니 무슨 선거 보관함 투명하게 만들겠다면서 받침대만 투명하게 했어. 내용물은 안 보인대. 아니 뭐 어디까지 보여줘야 부정선거를 의심할 건데. 이제는 나중에는 막 투표를 1개만 하고 10개만 하고 100개만 했는데 짜잔 투표지 10,000개가 나왔습니다 라고 보여줘도 아 그럴 수 있지. 아 원래 투표라는 건 오차가 있어. 아 이 투표라는 건 오차가 있으면서 아 이게 사람이 하는 거다 보니까 좀 실수가 있어. 언제까지 그 말 할 건데. 그리고 가장 최신 뉴스에는 선관위는 공식 회의도 없이 짬짬이로 야야야 오늘 점심 뭐 먹을래? 야 오늘 짜장면 먹을까? 아 짜장면 너무 물리잖아. 야 건강에 좋게 우리 보쌈 정식 한번 가자. 공식 회의도 없이 점심 메뉴 결정하는 것 마냥 그냥 내부 전결 2명이서 야 투표용지 축소 인쇄하자. 왜 그랬을까요? 왜 투표용지를 축소 인쇄 결정했을까요? 정말 의아합니다. 의심이 가는 상황입니다. 사전선거에는 우연의 일치가 너무나도 발생하고 있어요. 지금 송도 1동과 송도 2동의 관내 사전투표에서 선거 인수는 다릅니다. 8명 차이입니다. 근데 더불어민주당 의원, 국민의힘 의원에서 관내 사전투표에 일치가 발생합니다. 그것도 3030대 1440으로 서로 다른 두 지역에서 동일한 표수가 나와요. 이건 통계적으로 말이 안 됩니다. 지금 현재 언론에서 통계학자의 얼굴을 가리고 신원을 가리고 통계학 교수라면서 그 사람이 그럴 수도 있다고 얘기하는 걸로 선전선동을 하고 있는데 통계학자를 믿을 게 아니고 통계학을 믿어야 합니다. 이건 말이 안 돼요. 이건 무슨 통계학 교수까지 갈 필요도 없어요. 송도 1동과 송도 2동의 투표가 같을 가능성은 거의 희박합니다. 근데 한 군데만 그랬으면 우리가 또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할 수 있지 않을까? 근데 계속 밝혀지고 있어요. 군산면과 송정1동, 복화면과 엄다면, 삼일동과 하의면, 노동면과 팔근면, 이양면과 병양면 정확하게 똑같이 사전선거의 득표수가 똑같이 나옵니다. 우연의 일치일까요? 그냥 인정을 하고 선관위를 해체를 시키고 우리는 이제 선관위가 상시적으로 감사를 받을 수 있는 독립적인 기관이 안 되게끔 만들어야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야 좀 확신이 들어요. 이 새끼들이 하는 방법이 사전투표 장난질인 것 같아요. 투표를 우겨 넣거나 전산상으로 장난질을 치던 정확한 방법은 우리가 알 수는 없으나 대략적으로 이럴 것이라고 의심이 되는 상황입니다. 사전투표는 장난질을 치는 것 같아요. 근데 본투표는 못 건드리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투표용지를 제한적으로 만들어놨던 것도 이 본투표는 한 요정도 나오겠지. 어차피 못 건드리니까 요정도까지만 만들어 놓고 투표하면 어느 정도 우리가 이기게끔 만들 수 있을 거야 라고 생각했나 봐요. 근데 그거에 맞게끔 이제 사전투표로 장난질을 치는데 본투표에 생각보다 너무 많은 사람들이 등장하다 보니 이게 조금 큰 오류가 생겼다. 본질적으로 투표 자체에 대해서 의심을 가지고 회의적으로 사람들이 바뀌게끔 만들어버렸다. 그래서 저는 제 예측입니다. 제 추측이고요. 틀릴 수 있습니다. 사전투표 장난질을 하는 것 같고요. 본투표는 못 건드리는 것 같습니다. 왜냐면 본투표 같은 경우에는
당일 투표를 해가지고 당일 개표를 해버리기 때문에 이게 장난질하기에는 좀 시간이 부족하고 보는 눈도 많고 어디다가 보관을 하고 옮기는 과정 같은 게 조금 덜하다 보니까 이게 이런 방법을 사용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 이런 부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 시위를 되게 많이 하고 있어요. 잠실에서도 이렇게 시위를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시위대가 나와가지고 심각하게 뭐 선전선동을 하면서 구호를 같이 외치고 이런 게 아니고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나와가지고 각자만의 구호를 가지고 자기들이 원하는 형태의 시위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시위대를 해체하기가 현행법상도 어렵고 국민 정서상도 되게 어려운 상황입니다. 시위를 굉장히 잘 하고 계십니다. 근데 꼭 이런 시위를 자기네들 돈벌이나 밥벌이 수단으로 쓰고 싶은 사람들이 있단 말이야. 근데 저는 그런 사람들이 광화문 시위로 이끌고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제 거기에 낚이면 안 됩니다. 광화문으로 가가지고 사람들을 가두리 양식을 시키면서 정치인들의 발판, 무슨 콘서트장 같은 걸로 만들어가지고 연병을 떨려고 하는데, 개인적으로는 광화문 시위 선전선동이라고 봅니다. 저는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모인 잠실 시위야말로 진정한 시위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거야말로 도움이 될 거고요. 그래서 많은 분들, 시위를 참여하시는 분들 많은 분들이 계실 텐데 그분들 선전선동 조심하시고요. 어떤 사람이 자꾸 막 어디 가자, 저기로 가자 이런 거 좀 조심해서 이렇게 좀 판단하셔야 돼요. 그래서 마침 이런 것 때문에 지금 수많은 이제 언론들과 간다요 같은 이제 좌파 유튜버들이 그 시위가 극우 시위대다, 시위가 변질되고 있다, 시위가 변질되고 있는 거는 저도 동의하는 바이나 극우 시위대라고 하는 거는 그냥 프레임 씌우기로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그거는 막을 수가 없어요. 군중이 움직이면 프레임 씌우기도 쉽고 군중 편향도 심해지기 때문에 사실은 이 시위나 집회라는 게 다른 방향으로 변질돼야 되긴 합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는 뒤에서 좀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전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결국 맞았죠? 윤버지 얼마나 억울할까 지금. 뭐 감옥을 몇 년 가고 뭐 지금 재판장에서 헛소리들 삑삑 싸대는데 결국 맞았죠? 윤석열 대통령이 계엄 선포를 한 다음에 국회보다 훨씬 많은 병력을 어디로 보냈습니까? 과천 선관위로 보냈습니다. 그게 뭘 의미하는지 이해가 되세요? 투표로 이긴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선거를 의심했다는 겁니다. 계엄 때 대통령이 자기가 이긴 선거에서 부정선거를 의심한다고요. 그럼 이제 멍청한 좌파 새끼들, 아직도 부정선거를 인정하지 않는 애들, 부정선거 구호를 외치면 안 된다고 하는 그런 말 같지도 않은 지가 똑똑한 줄 아는 많은 병신들이 있어요. 그런 병신들은 어쩔 수가 없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자기 목숨을 걸고 자기 인생을 걸고 계엄을 선포해가지고 선관위에다가 병력을 보냈어요. 결국 윤버지가 맞았잖아. 아니 인정을 해야 되는데 왜 인정을 안 하냐고. 근데 왜 이제 와서 시위를 하냐 이거야. 원래 선관위는 심각하게 부실했어요. 부정선거를 의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배춧잎 투표지는 아주 한참 전에 얘기 나왔고요. 형상기억종이도 아주 한참 전에 얘기가 나왔던 거예요. 이거 말고도 뭉텅이 이 막 종이 뭉치 난리였어요. 막 봉인지 뜯고 막 집어넣고 연병을 떨고 그랬어요. 근데 왜 이제 와서 시위를 하냐? 뭐 애국심이 갑자기 생겼냐? 뭐 세계 정세를 인지하기 시작했냐? 도덕심이 갑자기 향상하기 시작했냐? 물론 이제 애국심으로 나가는 분들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저는 그걸 넘어서 좀 우리 한국인들, 위대한 한국인들, 이승만 박정희 대통령으로부터 나온 정말 말도 안 되는 전 세계에서 유례가 없는 기적의 나라의 기적의 국민들, 이 나라의 국민성은 다른 부분을 좀 강조하게 됩니다. 한국인 특징은 일 못하는 거를 못 참아요. 답답해서 죽습니다. 지금 선관위가 보여준 행태는요, 정말 우리나라 한국인으로서는 근면성실의 대표주자이자 진짜 기적의 국민들인 한국인 입장에서는 일 못하는 거 못 참아요. 답답해 죽습니다. 여러분들이 회사를 나가든 주변에서 뭐 간단한 동호회를 하든 모임을 하든 빠릿빠릿하게 못 움직이고 답답하게 움직이는 새끼들 보면은 약간 혈압이 오르는 사람들이 꽤 많아요. 한국인 중에는. 요런 부분도 저는 작동을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 우리나라 한국 공무원이요, 우리가 공무원들 욕 뒤지게 하잖아요. 우리나라 공무원들 왜 이렇게 철밥통이고 뭐 게으르고 일 안하고 일 처리가 왜 이렇게 느리냐 막 그러는데, 근데 세계적으로 눈을 좀 돌리면 우리나라 공무원들은 세계 탑급 수준이 맞습니다.
아시아인들이 정말 근면선실하고 부지런하다라고 하는데 지금 옆나라 일본만 보더라도 우리나라 공무원만큼 일처리를 잘하진 않아요. 우리나라 공무원들은 평균적으로 세계 탑급 수준의 일처리를 보여줍니다. 세계에서 행정처리 속도가 가장 빠르다고 주장해도 무방해요. 근데 선관위는 정말 우리나라뿐만이 아니고 세계적인 기준으로 봤을 때도 최악의 공무원들입니다. 지방선거를 앞두고 선관위 휴직자 수는 22%가 늘었다고 하고요. 이게 무슨 느낌이냐? 일이 많아져. 그것도 1년에 몇 번 없는 일이야. 일이 집중적으로 많아질 때 얘들은 그 일을 하기 싫어서 휴직을 낸다는 겁니다. 한국인 정서상 맞지가 않아요. 한국인 정서상 이건 안 돼요. 참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우리나라 한국인 정서상 우린 가족회사, 시내 직장, 선관위, 자녀 대물림 전통, 절대 성역 지금 이거 들어가면 안 그래도 요즘 숨고르기 청년 많고 쉬었음 청년 많고 취준생들이 얼마나 많은데 이거는 받아들여지지가 않아. 우리나라 정서상 안 돼요 이거는. 근데 이 새끼들이 왜 이 지랄을 할 수 있냐. 윤석열 대통령이 보여줬잖아. 우리 윤버지가 보여줬잖아. 얘들이 감사원의 감사도 받지 않고 국정원의 보안 가이드도 따르지 않고 헌법재판소가 얘네들은 지켜줘야 된다라고 말도 안 되는 쉴드를 쳐버려요. 그러니까 지금 선관위에 대해서 지금 우리나라 사람들의 정서 40대 50대는 일부 사람들만 그런데 어찌됐든 우리나라 사람들 지금 선관위에 대해서 참을 수가 없습니다. 말도 안 되는 기관이에요. 말도 안 되는 집단이에요. 근데 이 새끼들이 또 뭐가 문제냐? 대법관 겸직을 해버립니다. 선관위 위원장이 판사 출신이에요. 판사예요. 그러니까 이 새끼들은 무소불위의 권력을 지니고 있다는 겁니다. 이래도 부정선거를 인정 안 하냐는 거예요. 근데 부정선거가 있다고 의심하는 사람들을 왜 인정을 안 하냐는 거예요. 지금 간다요와 이준석 이런 새끼들 때문에 지금 자꾸 얘네들이 분탕치고 분란 일으키고 헛소리 삑삑 싸대고 아니 어떻게 이걸 인정 안 할 수 있냐는 거야. 도대체가 아니 무슨 목적인 거야 도대체. 어이 둘이 비슷해요. 살 디룩디룩 쪄가지고 관리가 아예 안 돼 있어. 지금 난 심지어 이거 이준석 사진 십몇 년 전 거죠 가져왔어. 이 간다연우도 몇 년 전 건데 심각해요. 아니 뭐 어떻게 지금도 부정선거를 의심 안 할 수가 있냐고 이거야. 형 내 아는 친구 여자친구가 아유 건너네 서울시 공무원인데 선관위 겁나 싫어하는데 선거일 되면 전부 연차 쓴대. 그런 새끼들을 왜 빨리빨리 없애지 않냐 이거야. 답답하다 이거야 나는. 그러니까 절대 인정하지 않아요. 자기가 틀렸다는 거를 인정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이거 제가 과거에 있는 기사 가져온 거 아닙니다. 6월 9일에 난 기사입니다. 이준석은요 지금도 국힘이 오늘부로 부정선거론과 일치하를 선언했기 때문에 윤어게인 정당이 된 것입니다 막 이러면서 이러고 있어요. 아니 2030 청년 중에서 이준석을 지지하는 새끼들이 있다면은 니들은 사실상 병원을 가야 돼요. 이준석을 지지하는 2030은요 이게 어떻게 해야 되지 얘네들을? 얘네들은 진짜 심각해요. 매블쇼에서 나왔던 말을 그대로 한번 인용해 볼게요. 제가 했던 말이 아닙니다. 제 주장이 아닙니다. 탱크로 밀어버려야 된대요. 옛날에 했던 말이냐고요? 아니요 최근에 했던 말입니다. 매블쇼에 누가 최근에 스타벅스가 탱크데이로 난리가 났었는데 그 사람들은 뭐 민주당을 좋아하는 사람들인가 봐. 근데 그 민주당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2030 청년들을 탱크로 밀어버려야 된대. 이 내로남불과 역겨움을 못 느낀다면 그런 애들이야말로 진정한 이준석 같은 애를 지지하는 애라고 생각합니다. 이준석을 지지하는 애들의 특징이 뭐냐면 반패미에 미쳐 있어요. 지금 패미 영향력이 존나 떨어지고 무섭지도 않고 사라져가고 있고 지금의 20대 30대 여자들이 위에 있는 40대 50대 노처녀들을 보고 공포에 질려하면서 패미들과 거리를 두려고 하는 이 시대에 무지성으로 반패미만 외쳐대는 새끼들이 꼭 이준석을 지지합니다. 그런 애들 특징이 이준석처럼 끝까지 부정선거를 의심하지 않아요. 우리나라 선관위는 완전 무결하다. 우리가 부정선거 외치면 안 되는데 우리가 부정선거 얘기하면 안 되는데 이런 새끼들이 이준석 지지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이준석을 어떻게 뽑냐 이거야. 이준석은 니엄중 킥킥킥 개그맨임. 이준석이 잠실 시위에 등장해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꺼져라 이러면서 이준석한테 너네 어머니 혹시 중국인이니 이렇게 물어보니까 이준석은 발작을 해요. 그러니까 지가 인정하지 않는 왜 현장에 드러나가지고 욕을 처먹냐고. 그러니까 이준석을 지지하는 새끼들이 문제예요. 저는 옛날부터 계속 얘기했지만 정치인은 문제가 없어요. 정치인은
쥐가 뽑아달라고 나오는 건데 뽑는 새끼가 문제지 뽑아달라고 하는 새끼가 문제는 아니에요. 아무 문제 없어요. 어떻게 이준석을 지지하냐 이거야. 아니 이준석이 커리어가 없잖아. 내가 항상 얘기하지. 이준석은요 커리어가 아예 없어요. 무슨 능력이 있고 자기가 쌓아온 게 없는데 그런 애랑 뭘 하겠다는 거야 도대체. 이준석 좋아하는 애들은 딱 이거 하나만 보는 거야. 반패미, 현패미, 이거 하나만 보고 사는 거야. 자기 인생을 거기다가 바치는 거지. 그러니까 굉장히 멍청한 인간이죠. 여러분들이 혹시 주변에 이준석을 지지하는 사람이 있다면 반드시 거리를 두셔야 돼요. 민주당을 지지하는 것과 거의 동일시하면 됩니다. 이준석을 지지한다는 거는 사실상 민주당을 지지하는 것과 다를 바가 없고요. 이준석을 지지하는 자들의 특징은 자신의 생각이 틀렸다고 단 하나도 인정하지 않을 가능성이 존나 높아요. 제가 장담합니다. 그 어떠한 조그마한 것에 있어서 절대 사과하지 않을 거고요. 절대 인정하지 않을 거고요. 끝까지 거짓말만 하는 게 이준석을 지지하는 아이들의 특징입니다.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주변에 이준석을 지지하는 사람이 있는지 없는지. 그리고 지금 부정선거에 대해서 얘기하면 안 된다고 말하는 애들 중에 이준석 지지자가 있는지 없는지 한번 살펴보세요. 제가 장담컨대 지금 부정선거를 외치면 안 된다, 지지하면 안 된다, 부정선거 선언하면 안 된다 라고 하는 애들 이준석 지지자일 겁니다. 민주당 애들은 오히려 아무 말도 안 해요. 숨어 있어요. 모른 척 하려고 그래요. 절대로 이게 이슈화 되면 안 된다는 그 일념 하나로 모른 척 흐린 눈 하고 다닙니다. 이준석 좋아하는 애들, 홍대병 걸린 애들만 봄. 기본적인 지능 상태, 지식 상태, 그리고 도덕적인 기본적인 최소한의 인간성 이런 게 없는 애들이 이준석을 지지하는 애들이에요. 그런 기본적인 걸 아셔야 돼요. 정치관이라는 거는 삶의 태도라니까. 내가 누구를 지지하고 누구를 싫어하고 이것을 보면 그 사람이 평소에 어떤 행동을 가지고 어떤 미래 행동을 보여줄지가 결정이 돼요. 아직도 그걸 모르니 나는 정치 잘 모른다, 막 정치관이 달라도 우리는 대화를 해야 된다. 정치관이 다르면 대화가 안 돼요. 절대 될 수가 없어요. 민주당을 좋아한다는 거, 국힘을 좋아하는 것도 병신입니다. 국힘은 좋아할 수가 없어요. 민주당을 절대 뽑을 수 없으니까 국힘을 뽑는 거예요. 국힘 좋아서 뽑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내 주변에 국힘 뽑는 사람 중에 국힘 좋아서 뽑는 사람 난 단 한 명도 못 봤어. 진심으로. 민주당을 뽑을 수 없으니까 국힘을 뽑는 거야. 그래서 이들의 작전이 뭐냐? 부정선거 절대 외치지 마라. 부실선거가 맞다. 이 단어가 주는 힘은 우리가 무시할 수가 없어요. 부정선거와 부실선거는 엄연하게 다른 거예요. 부정선거를 외치지 말고 부실선거만 외치자고 하는 애들이 바로 뿌락지인 겁니다. 뿌락지라는 건 어디 기관이나 어디 단체에서 막 이렇게 흩뿌려가지고 막 시켜가지고 간 게 아니고 그냥 자기가 똑똑하다는 생각으로 자기가 남들과 다르다, 내가 남들보다 똑똑하다라는 그 신념 하나로 살아가는 병신들이 있어요. 그 병신들이 부실선거라고 외치는 거예요. 부정선거를 외치면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주변에 부정선거를 외치면 안 되고 부실선거를 외쳐야 된다고 하는 애들을 가만히 한번 보세요. 평소에 그 어떤 것도 인정할 줄 모르고 틀린 거를 고칠 생각도 안 하고 사과 한 번 안 한 친구라는 걸 알게 될 겁니다. 잘 보세요. 나도 부정선거 확인함. 씨발 투표용지 쳐 구비해놓지도 않은 걸 자꾸 부실이라고 실드쳐. 투표용지 부족은 부정선거가 맞다. 그것뿐이 아니니까 그래. 너무 오랫동안 수많은 개 족같은 짓들을 많이 해왔단 말이야. 투표지 부족 사태 부정선거론과 달라라고 찌째명이 얘기를 합니다. 뭐가 달라 씨. 본질은 이렇습니다. 부실선거가 부정선거 안에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둘이 별개가 아니에요. 부정선거라는 건 선거가 지금 잘못됐다는 거잖아. 부정적인 거잖아. 네거티브한 거잖아. 어려운 게 아닌데 왜 부정선거 안에 부실선거가 포함된 거야. 그럼 부정선거라고 얘기하면 되는 거야 그냥. 왜 자꾸 단어를 호도해가지고 세상에는 부정선거가 절대 없다 이걸 주장을 하려고 해. 너네 안 똑똑해. 내가 항상 얘기하잖아. 그 이준석 지지하는 병신들아 좀 잘 들어. 안 똑똑해. 개멍청해 솔직히. 정말 안타깝고 씁쓸할 정도로 멍청해 보여. 너네랑 같은 한 표라는 게 진짜 놀라울 정도야. 간첩들의 다음 계획입니다. 자, 이재명 대통령은 재외국민 투표 어물쩍 말고 전자투표도 검토하라고 하죠. 자, 이번에 만약에 선관위가 개혁이 되고 해체가 돼가지고 선거 방식을 고치자고 한다. 근데 거기서 만약에 전자투표 얘기가 나온다.
그러면 그 새끼들은 간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빡대 가리거나. 근데 이제 전자투표로 확정이 된다. 그러면 이젠 대한민국 끝났다고, 진짜 확정적으로 도장 찍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셔터 내리고 물건 다 빼고 철거했는데 아직 도장은 안 찍은 상황이거든요. 이제 전자투표 들어가면 이제 도장 찍는 겁니다. 앞으로 미래는 없어요. 전자투표는 절대 안 됩니다. 전자투표 얘기 꺼내는 새끼는 그냥 뭐 거리를 두세요. 멀어지세요. 일론 머스크도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무조건 종이 투표지만 사용해야 된다. 일론 머스크라고 하면 아니 세계적인 엔지니어고 굉장히 뭐 코딩은 뭐 말해 뭐해 뭐 전자 시스템에 대해서 굉장히 빠삭하게 알고 있죠. 근데 그런 일론 머스크조차도 종이 투표지만 사용해야 된다고 합니다. 제가 짧은 전공 지식을 말씀드리자면, 우리가 이제 정보 보안에 대해서 배울 때 정보 보안 개론이라는 과목을 듣습니다. 정보 보안 개론에서 가장 조심하라고 하는 건 사람이라고 해요. 그 세상 어떤 전자 시스템, 컴퓨터 시스템, 통신 시스템에서 뭐 암호화 방식이라든지 알고리즘이라든지 이런 거 필요 없이 가장 취약한 고리는 인간입니다. 인간이 한번 뚫리면 아무리 어려운 비밀번호를 걸고 아무리 어려운 보안 시스템을 만들어도 다 뚫려요.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보안 책임자한테 10억 먹이고 비밀번호 알려주고 안에 들어가게 해줘 라고 하면 들어갈 수 있는 겁니다. 그 정도로 전자 시스템은 좀 심각하게 크리티컬한 파트에서는 최대한 안 쓰는 게 좋아요. 전자투표야말로 가장 취약합니다. 비용은 가장 적게 들 수 있어요. 다시 시위로 돌아오자면, 지금 현재 많은 사람들이 개별적으로 자신만의 구호, 자신만의 신념, 자신만의 생각으로 태극기를 휘날리면서 재선거를 주장하거나 부정선거를 주장하거나 알아서 잘 하고 계십니다. 근데 여기에 대환장 뿌락치들이 등장해요. 여기 유시민 사진은 왜 썼냐? 뿌락치 하면은 떠오르는 게 유시민입니다. 이 아저씨는 이제 자기가 말한 대로 60대가 넘으면 뇌가 썩는다고 하더니 본인도 뇌가 썩는 것 같아 보여요. 대환장 뿌락치들이 엄청나게 등장해가지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수많은 갈라치기를 시도 중이에요. 정치색을 좀 숨깁시다. 아니 부정선거를 외치는 게 왜 정치색이야, 이 멍청한 새끼들아. 뭐 재선거만 외칩시다, 강화문으로 갑시다, 막 대진현이 잔입하고 연병 났죠. 그리고 뭐 이준석 참가고 막 그랬죠. 이준석이 왜 잠실에 왔냐? 얘는 분탕을 일으키고 사람들을 갈라치기 하기 위해서 연병을 떠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준석을 지지하는 새끼들이 문제라는 거야. 이준석을 지지하는 빡통대가리들이 지금 대한민국을 망가뜨리고 있어요. FM 코리아도 처음에는 부정선거 얘기하다가 지금은 언급도 못하게 하더라. FM 코리아는 뭐 이준석 따까리들 모인대야? 나 잘 몰라서 그래. 뭐 그런가 봐요. 어쨌든 지금 시위 현장도 굉장히 혼란스러운 상황인 걸로 보여집니다. 근데 그런 시위장에 정의를 부르짖던 연예인들 딴따라 새끼들 다 어디 갔나 이거예요. 박근혜 나와 하던 우리 혼의 자식을 가진 정우성이, 저는 혼의 자식이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꼭 결혼을 해야만 자녀를 가지나요? 뭐 그 자기가 책임만 질 수 있다면, 양육비만 잘 줄 수 있다면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는데, 이 새끼는 자꾸 뭐 박근혜 나와 뭐 난민을 받아들여야 된다 하면서 자기 아들은 받아들이지 않아요. 신기한 새끼예요. 어쨌든. 그리고 아이유하고 소녀시대 유리, 이런 새끼들은 뭐 윤석열 탄핵 집회 선결제를 뒤지게 해요. 근데 지금 대한민국의 투표가 유린당하고 자유민주주의가 유린당하는 현장에는 입국다스라고 모른 척을 합니다. 박보영, 굳이 자기는 타격이 없다면서 잠실 선결제 요구에 쿨한 대처를 했다고 합니다. 타격이 큰가 봅니다. 타격이 별로 없다고 굳이 얘기하는 거 보면은. 그러니까 이런 게 사람들이 정말 역겨워하는 포인트예요. 이 딴따라들이 평생 하는 거라고는 아무런 생산성 없는 짓들 뿐인데 왜 선택적으로 분노를 하고 목소리를 내냐 이거야. 그냥 니들은 노래나 하고 연기나 하면 되는 건데 왜 자꾸 가짜는 짓거리를 하냐 이거야. 사람들이 분노하는 건 그 포인트야. 그리고 지금 환율에 얘는 뭐야? 얘는 뭐해? 조인성 얘는 1, 2, 3 비상계엄으로 환율이 급등해가지고 저희한테 치명적이라고 하는 조인성, 얘 지금 순수 체급으로 계엄도 없이 지금 1,500원 환율 유지하고 있는 이재명 정부에는 지금 뭐해? 아니 딴따라가 문제라니까. 우리나라는 딴따라들도 이준석 지지하는 새끼들이랑 똑같은 게 뭐냐면 자기가 멍청한 줄 몰라. 아니 자기가 돈을 잘 벌고 막 비싼 차 비싼 집 막 사람 막 무지성 팬들의 어떤 사랑 이런 걸 받다 보니까 지가 부족하고 똑똑하지 않고 모자란 인간이라는 걸 인지를 못합니다.
어쩔 수가 없어요. 근데 역사적으로 광대라는 거는 딴따라라는 건 역사적으로 어쩔 수 없이 이런 모질한 새끼들 권력에 기생해가지고 사람들을 선전선동하는 역할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딴따라 새끼들의 말을 들으면 안 돼요. 이 새끼들은 기본적으로 성질 자체가 악해요. 내가 살기 위해서 내가 돈 100원, 돈 1000원, 돈 만원, 돈 100억을 벌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을 죽여도 된다고 생각하는 애들이야. 딴따라는 기본적으로 그런 성질을 갖고 있어요. 아, 이거를 모르면 안 돼. 이게 선전선동이고 프로파간다야. 무슨 누구누구 배우님, 누구누구 뭐 가수님. 아니 뭐 직함에다가 님자를 붙이는 건 어느 나라 존칭이야. 그냥 딴따라는 개 병신들이에요. 그냥 자기 주제 파악이나 그냥 조용히 있으면 돼. 근데 그걸 못하는 거야. 시민들이 화난 이유는 딴따라들의 선택적 분노 때문에 그렇습니다. 호호호, 이게 맞습니까? 사람이 먼저다. 이 지랄을 떠는 것처럼 딴따라들이 선택적으로 분노하는 게 가장 큰 문제입니다. 제가 아는 어떤 연예인은요, 지가 우파래요. 근데 노조 위원장입니다. 막 폐악질을 부려요. 제가 아는 어떤 딴따라가 있어요. 근데 그 딴따라가 존나 웃긴 게 뭐냐면, 자기는 막 시사 지식을 막 해박하고 뉴스도 열심히 있고 막 잘 안 돼. 자기 우파래. 근데 자기 노조 위원장임. 씨발. 내가 존나 어이가 없어가지고. 아, 난 누군지 모르겠습니다. 예, 여러분들 뭐 다들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뭐 그런 게 있어요. 현실적으로 바라보자면 지금 국힘을 포함해서 간첩 의원들이 최소한 200석은 포진돼 있는 걸로 보이고요.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된 거를 보면 아시다시피. 그리고 지금 대한민국 검찰은 사실상 폐지가 된 상황이고요. 선관위는 대한민국 최고 귀족이고요. 천룡인이고요. 건드릴 수가 없습니다. 대통령도 뭐라 못해요. 사법부는 지금 정치권의 눈치를 뒤지게 보고 있고요. 그리고 가장 큰 심각한 문제는 지금 민주당을 무조건 뽑는, 내 부모님의 원수든 내 자식을 괴롭히든 내 할머니 할아버지의 조상의 묘를 파묘를 하든 그 어떤 피해를 받아도 무조건 민주당을 뽑는 20%가 있습니다. 그리고 비상계엄은 사실상 폐지가 됐어요. 국회가 승인하지 않으면 대통령은 비상계엄을 선언할 수 없습니다. 방첩사는 사실상 해체가 됐고요. 국정원은 유명무실해졌습니다. 지금 대한민국 현실 말씀드린 거예요. 이것만 봐도 대한민국 현재 망한 거라고 볼 수 있는데요. 망하기 직전입니다. 도장 찍기 직전이에요. 지금 다 철거가 된 거예요. 근데요, 지금 이 상황 속에서 집회에 나가고 시위에 나가는 거 정말 용기 있는 행동입니다. 하지만 저는 현실적으로 바라보자면 그게 사실상 힘들다. 우리가 폭력 없이 해결할 유일한 방법은요, 대만식 투표입니다. 선관위를 해체하고요, 선관위 직원들, 전문적인 선거 행정과 관련된 교육을 받은 사람들로 상시 직원으로 약 1000명 정도를 운영을 하면서 선거 기간이 왔을 때 일부 공무원들을 차출을 해서 사용하는 방식으로 해가지고 대만식 투표를 해야 됩니다. 대만식 투표의 특징은 뭐냐면 투표를 하고 그 투표함을 이동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공개적으로 다 지켜볼 수 있게끔 만들어 놓고요, 그 자리에서 투표가 끝나면 투표함을 열고 지금 요 앞에 있는 사람이 보여주면서 불러줍니다. 그리고 현장에서 투표 집계를 시작해요. 아날로그로. 그 다음에 전체 통합으로 갑니다. 이 방법만이 지금 대한민국이 가야 할 방향이에요. 그래서 지금 대만이 중국에게 먹히고 있지 않는 유일한 지금 수단이 이거예요. 대만은 사실상 중국하고 말도 똑같아요. 대만에 중국 간첩들 존나 많아요. 미국이 왜 대만에다가 미국의 최첨단 무기를 팔지 않는 줄 아세요? 거기 중국 간첩들이 너무 많아서 그 간첩들을 다 식별할 수가 없기 때문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만이 무너지지 않고 있는 이유는 이 대만식 투표 때문에 그래요. 중국을 사랑하고 존경하고 애정하는 그런 사람들은 대만식 투표에서 걸러집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지금 이 대만식 투표라는 세계에서 가장 안전하고 공개적이고 투명한 이 방식 거들떠도 보고 있지 않아요. 모른 척하고 있습니다. 지금 뉴스 기사 몇 개 나오는 거 말고는 언론들도 시시하고 있어요. 대만식 투표만이 지금 폭력 없이 해결할 유일한 방법입니다. 사전투표 절대 안 되고요. 무조건 당일 투표, 당일 개표, 수개표 해야 돼요. 전자개표기 있으면 절대 안 됩니다. 누구든지 검토할 수 있게끔, 누구든지 구경할 수 있게끔, 그거 자체가 하나로 문화로 정착할 수 있게끔 대만식 투표를 한국이 배워야 합니다.
일본은 심지어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일본은 투표를 할 때 자기가 뽑고 싶은 사람의 이름을 직접 쓸 줄 알아야 돼. 그 이름을 잘못 쓰면 무효표야. 심지어 걔네는 한글도 아니고 한자여가지고 오류가 날 가능성이 높아. 글 모르는 새끼들, 그런 새끼들 투표 못하게 만들어놨어. 뭐 그렇게까지 가지 않더라도 저는 대만식 투표야말로 우리나라가 가야 하는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결국이라고 말씀드린 게,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집회나 시위의 본질은요, 저는 뭐 제 방송을 언제부터 보신 분들이 많을지 모르겠지만, 집회나 시위의 본질은 공식적으로 대화를 할 수 있는 창구가 없는 사람들이 나서는 게 시위와 집회입니다. 그래서 시위와 집회가 어떤 사회에서 영향력을 가지기 위해서는 폭력을 동반할 수밖에 없어요. 저는 그래서 제 생각에는 폭력 시위야말로 가장 본질적인 시위입니다. 하지만 그 일은 발생하지 않을 거라고 보고요. 뭐 현실적으로 봤을 때 이제 이 집회와 시위는 현실로 돌아가서 일을 해야 되는 사람이 대다수기 때문에 흐지부지되고 자연스럽게 흩어질 겁니다. 지금 정부나 간첩들이나 민주당들이 원하는 건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들을 언급조차 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차츰차츰 힘을 잃고 그저 있었던 일인 듯 없었던 일인 듯 하고 없어질 겁니다. 그게 현실이에요. 달라지지 않아요. 선관위 해체될 거냐고요? 전 선관위가 해체될 거라고 보지 않습니다. 지금 이대로 쭉 갈 거예요. 다음 선거가 언제죠? 다음 총선 2028년인가요? 예, 28년 총선이네요. 28년 총선까지도 사전선거는 계속 유지될 거고요. 재외국민 투표도 계속 유지될 겁니다. 재외국민 분들 중에 뭐 제 방송을 보시는 재외국민들도 계신데, 그분들은 민주당을 존나 싫어하고 민주당을 절대 뽑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재외국민 투표는 하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정치 성향 때문이 아니고 시스템적으로 부정이 일어날 가능성이 너무 높아요. 가장 좋은 방법은 당일 투표, 당일 개표, 수개표입니다. 대만식 투표를 해야 돼요. 근데 그렇게 되지 않을 거예요. 안타깝게도. 지금 우리나라 국민들이 다들 일어나서 투표 과정, 선거 과정을 투명하게 하자고 일어나야 되는데, 지금 이 순간조차도 부정선거를 외치면 안 된다고 하는 빡통 대가리들 때문에 대한민국은 끝났습니다. 저는 이 주장을 거의 한 2, 3년 정도, 2년 정도 했어요. 2년 반 정도 했어요. 지금 시위와 집회 나가시는 분들 김 빠지는 소리일 수도 있는데 결과적으로는 그렇게 될 겁니다. 지금 너무나도 암담하게 대한민국이 먹혀 있어요. 그리고 자연스럽게 다음 총선도 민주당이 180석 정도 먹을 겁니다. 가볍게요.